네, 안녕하세요. 취업 포커스의 황진경입니다. 이제 2014년을 보낸 지도 벌써 2주나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점차 2015년에 대한 새로운 채용 트렌드들에 대한 방향성들이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을 바라보고 준비하기보다는 새롭게 잡혀나가는 방향성에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2014년은요, 이 열린 채용과 그리고 스펙추얼이라는 이슈가 떠올랐던 한 해였습니다. 2015년에는 과연 어떤 핫 키워드들이 떠오를지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금융 3종 자격증이 폐지가 된다라는 소식이 돌면서 올해 2015년에 금융권에 취업하는 희망자들에게 정말 파란을 예고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금융권 종사자들에 대한 일자리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조망도 나오면서 더욱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금융권 채용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2015년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전략들도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화면으로 좀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요, 금융권 취업의 신규 사원에 대한 채용 규모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금융권 일자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 24,000여 명이나 감원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약 2.8%나 감소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직종들과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일단 다른 직종에서는 전체 종사자 전년 대비해서 작년 11월까지 집계가 된 통계 자료입니다. 54만 3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사회복지업에서는 13만 8천 명이 증가를 했고, 도소매업에서는 13만 4천 명 일자리 수가 증가를 했고요. 숙박 음식점업에서는 12만 7천 명이라는 숫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른 직종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일자리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고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금융권 종사자들에게만 일자리 수가 2.8%나 줄고 있다는 점,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아주 확연하게 줄고 있다는 점을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중장년층 50대 이상의 비중이 바로 과반수가 넘는다라는 부분을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들은 바로 청년 취업, 그러니까 금융권에 종사를 하고 싶은 희망자들, 청년 취업들에게 굉장히 파란을 예고하는 그런 안 좋은 어두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2013년 대비해서 2014년에는요, 비정규직 취업자들이 이 금융권 부분에서 특히나 11%나 증가했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오면서 더욱더 어두운 부분을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600만 명이나 넘는 비정규직 취업자들이 지금 현재 고용이 되고 있는데요. 신규 사원 모집에 대한 비중은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문제점은 비정규직은 더 늘고 있다는 점, 더욱더 우리 청년 취업자들, 이 금융권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어두운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년간 동안요, 이 금융권에서는 그나마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많이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그다지 안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 물론 적게 뽑긴 했지만 안정적인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달라질 것이다. 더욱더 많은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어서 더욱더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업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점점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고용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금융권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이죠. 경제 성장률도 점점 더 낙관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아주 비관적인 분위기로 축소가 되면서 고용 전반적으로 좀 위축되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변화를 2015년에 조망을 한번 해보면요. 특히 영업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먹거리 개발과 그리고 수익률을 제고하는 부분을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새로 신규 사원을 모집한다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인력들을 재배치하는 부분들을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청년 취업자분들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보험이나 또는 증권사에서는요, 판매 영업직을 제외하고 신규 채용 규모를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대폭 축소하는 전망을 보이고 있어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5년 채용 전망에 대한 분위기 전반적으로 조망을 해봤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가장 크게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융권 전반적으로 종사 일자리 수가 24,000여 명이나 줄고 있다는 점 눈에 띄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2.8%나 줄고 있는 비중이고요. 또 두 번째로 크게 살펴볼 키워드는 전반적으로 신규 사원을 채용 모집하는 정도가 줄고 있고 또 비정규직은 늘고 있다라는 점을 크게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5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조망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금융권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화면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금융권 취업의 3종 세트,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4월에 이 과도한 경쟁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돼서 펀드 그리고 증권,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에 대한 금융 3종 자격증 시험을 지난해 12월까지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금융권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이 자격증에 대한 막차 타기로 굉장히 경쟁이 과열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제한이 되면서 하지만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네, 다음 내용을 보시면 금융 3종 시험 응시가 지금 현재 현업의 증권사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께만 응시가 제한이 되면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력서의 자격증 서술란이 삭제가 되더라도 면접에서는 실제 관련 내용을 묻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어떤 답답한 구직자들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력서란에 자격증을 적는 란은 없더라도 실제로 면접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오히려 자격증을 반드시 따야 된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난이도가 높은 그 외 대체적인 시험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좀 난이도가 어려워서 비교적 금융 3종보다는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소외를 받았던 시험들인데요. 이제 금융 3종이 폐지가 되면서 더욱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금융 자격증 시험이 되겠습니다. AFPK가 있고요. CPA 공인회계사 시험 그리고 CFA 국제재무분석사, FRM 국제재무위험관리사 이렇게 4가지 시험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금융권 취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실력 자체가 좀 상향 평준화가 될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신한은행 각종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인사 담당자들이 밝히는 이러한 분위기에 반하는 어떤 인터뷰를 내놨습니다. 많은 구직자분들이 오히려 더 이런 경쟁이 다른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과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내놓고 있었는데 각종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인사 담당자들은 이러한 우려감을 좀 누그러뜨리는 분위기를 인터뷰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살펴볼 텐데요. 자격증과 관련된 심도 있는 질문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려감을 좀 잦아들게 했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이력서의 란을 삭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면접에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실제로 면접에서도 이런 심도 있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 자격증 시험에 너무 연연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인터뷰를 내놨습니다. 다음 내용도 살펴보시죠. 네, 자격증란의 폐지 이유는 자격증에 가산점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격증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금융권 시장에 대한 정확한 트렌드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다음 인터뷰 내용도 살펴볼 텐데요. 자격증이 상위 자격증으로 대체됨으로 인해서 취업이 아닌 실제 금융권의 관심도가 높은 인재를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FPK부터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 그동안의 금융 3종 자격증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들, 소외를 받았던 시험들이 다시금 각광을 받으면서 그런 시험들에 대한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취업 준비생분들에 대한 어떤 실력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금융권의 관심도가 높은 인재를 선발하는 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채용 제도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돌파구들을 좀 찾아볼 텐데요.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금융권 시장에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승리를 할 수 있을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자격증에 연연하기보다는 충분한 각 금융권 기업에 대한 선행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전략들을 내놨고요. 다음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보다는 직무 적합성부터 찾아라. 저번 취업 포커스 시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2015년의 가장 키워드는 바로 직무 적합성입니다.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직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성을 띠고 있는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분을 밝힌 바가 있듯이 이러한 분위기가 금융권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관성 있는 경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고스펙, 화려한 스펙을 가진 인재보다는 경제적인 지식에 연연하지 않고 고객들과의 어떤 소통에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선호한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미리 경험한다. 바로 마지막으로 인사 담당자들이 전하는 돌직구, 조언이 되겠는데요.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직무 관련 경험을 쌓아서 연봉이 아닌 몸값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금융권 시장에서 2015년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전략들까지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전체적인 채용 트렌드가 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직무 적합성이라는 부분이죠. 전체적인 흐름에서 자신의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전문성을 띠고 있는 직무와 연관된 경험들을 쌓으시면서 그런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재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위기는 비단 다른 직종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올 한 해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취업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성공 취업하시고요. 구직자의 신분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포커스의 황진경이었습니다.